강원 영서에 발효 중이던 대설특보가 해제되고 이번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새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출근길 체감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위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 서울과 경기, 영서 곳곳으로는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대설특보 속에 경기 동두천에는 11cm의 눈이 내려 쌓였고 서울에도 4cm가 넘게 왔습니다. 마을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설경을 자아내고 거리마다 제설 작업도 한창입니다. 밤새 내린 눈을 뭉치고 던지며 겨울을 즐기는 아이들. 궂은 날씨에 실내 겨울 스포츠장을 찾아 휴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눈비구름 뒤로 영하 30도를 밑도는 한기가 내려와 전국이 크게 추워집니다. 우리나라 약 5km 상공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아침 수온주는 서울 영하 8도, 대관령 영하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대부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의 수온주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어 체감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초겨울에 찾아온 맹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수온주가 올겨울 최저인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으로는 찬 공기가 만들어낸 굵은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등에서 아침부터 눈이 오겠고 특히 호남 서해안으로는 화요일 낮까지 폭설이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찬바람이 불고 곳곳에 눈도 내린다며 외출할 때 보행과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파로 눈이 연 탓에 빙판길이 많아진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아침이 다가오면서 기온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철원과 태백은 영하 9도로 떨어지는 등 강원도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겨울 들어 날씨가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도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에 머무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큰 눈에 이어 전국에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밤사이 빙판을 이룬 곳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어제 저녁에 접어들면서부터 빙판길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1터널 근처에서 제설 차량과 30인승 고속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57살 김모 씨가 숨졌고 승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출근길에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간격을 충분히 벌리는 등 빙판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도관 동파와 같은 시설물 피해와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부산과 울산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 대표팀 전체가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전체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헤일리 대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거론하면서 미국 대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말해 우려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독자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됩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11일부로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 단체와 우리 측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외교부는 해당 단체와 개인이 대량 살상무기,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 대상 품목, 불법 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며 기재부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은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 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6일에도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독자 제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앞두고 발표돼 정부가 중국에 대해 모종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외교부 측은 한중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 이벤트를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추가 독자 제재에 앞서 미국, 일본 등에 이 같은 계획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는 19일 가기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이라도 방어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치 예정지는 일본 동북부의 아키타현 아라야 훈련장과 남서부에 있는 야마구치현 하무수미 훈련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회계연도 추경 예산에 30억 엔, 우리 돈 약 29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임 실장은 12일까지 2박 4일간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와 레바논 동명 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국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또 10일에는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를, 11일에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국 특사로 파견된 건 참여정부 초대 문희상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 특사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된 이후 14년 만입니다.